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흡입 후에 붓기를 어떻게 하면 빨리 뺄 수 있는지, 빨리 빼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흡입 후에 붓기가 심해서 고민인 분들이 많을 겁니다. 혹은 뭐 지방흡입 계획하고 있는데 붓기가 심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미리미리 이제 정보를 찾아보시는 이런 고객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이제 호박즙이 좋다, 누구는 양파즙이 좋다, 뭐 누구는 뭐 다른 즙이 좋다. 수많은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 붓기를 빨리 빼주는 약이나 식품이라며 팔고 있고, 또 어떤 회사는 뭐 그 또 다른 제품이 붓기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면서 구매를 이렇게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매우 짧습니다. 제가 지방흡입 후에 붓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말씀드릴 테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일 텐데요. 저는 이제 지방흡입 수술만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의사고요. 현재 기준으로 약 5천 건이 넘는 지방흡입 수술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흡입 수술 방식은 크게 기계식하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기계 없이 사용하는 수작업, 핸드메이드 방식이 있는데, 저는 100% 핸드메이드 방식으로만 수술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방흡입 후에 생기는 붓기는 기본적으로 다른 곳이 생겨서 생기는 붓기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현상입니다. 완전히 동일해요. 특별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붓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과정을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어디가 다쳤다 그러면은 다친 곳을 복구하기 위해서 그 부위의 혈관이 확장이 되게 되고, 그 확장된 혈관으로 즉 체액이 그 부위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붓기죠. 손상을 복구하는 세포들도 계속 몰려들고, 그 부위에는 이 세포들이 분비하는 여러 염증 물질들이 다량으로 이렇게 쫙 분포가 되게 됩니다. 상처 치료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세포들이 또 죽고 또 노폐물이 쌓이고, 이런 현상이 굉장히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면 순환을 통해서 노폐물이 서서히 제거가 되면서 붓기가 서서히 이렇게 없어지는 이러한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붓기는 어디에 잘 생길까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똑같습니다. 즉 붓기의 원인인 이 수분, 즉 물은 순환에 의해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사람 몸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부위가 다리잖아요. 그래서 팔이나 복부 수술할 때보다는 다리, 즉 허벅지나 종아리 수술할 때 비교적 붓기가 좀 더 심하고 오래가는 편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흡입 후에 붓기를 빼는데 효과가 없는 것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슨 즙이에요. 아까도 설명드렸었죠. 어떤 음식이든 즙의 형태로 만들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채소 같은 경우에는 섬유질이 가장 중요한 섬유질인데, 섬유질이 상당 부분 제거가 됩니다. 즉 일부 즙의 경우는 이 섬유질이 다 제거되고, 즉 당분만 남아서 당분이 농축돼서 너무나 달짝지근한 이러한 당분 과다 식품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지방흡입을 통해 살이 빠짐과 동시에 다시 당분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현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실 즙이나 주스 형태보다는 채소 자체를 직접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월등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샐러드도 좋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주로 먹는 나물과 같은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기능식품인데요. 여러 회사에서 붓기를 빼준다면서 다양한 약이나 식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지만은 대부분의 효과가 조금 미미하고 불필요한 첨가물들만 잔뜩 들어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 붓기를 빼는데 우리가 즉 과도한 수분을 배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딘가요? 여러분 아시죠? 바로 콩팥입니다. 물론 대부분은 괜찮지만 소수의 일부 기능식품들은 이 콩팥에도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복용을 저는 추천하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탕약인데요. 탕약 성분은 저는 전혀 추천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의학적으로 검증이 전혀 되지 않은 성분들이고요. 일부 성분의 경우 역시 간이나 심장이나 콩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서 오히려 붓기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이나 심장은 지금 수술로 인해서 생기는 수분이나 노폐물을 제거하기에도 상당히 바빠요. 말 그대로 열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또 분해해야 되는 외부 물질을 잔뜩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지금 하는 일도 바빠 죽겠는데 상사가 와가지고 할 일이 또 있다고 그러면서 다른 일까지 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번째는 이뇨제인데요. 고객들이 지방흡입 후에 붓기가 많이 생기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일부 병원에서는 지방흡입 수술한 다음에 이뇨제를 같이 처방해 주기도 합니다. 이뇨제는 소변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소변을 빼내는 약이에요. 즉 보통 이 고혈압 환자에서 혈압을 낮추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약입니다. 이게 체내 수분을 빼내는 역할을 하는 약이라서 붓기에 약간은 당연히 도움은 될 수 있는데, 역시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뇨제를 절대로 추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방흡입뿐만 아니라 어떤 수술을 하든지 수술을 하게 되면
기립성 저혈압이 잘 생겨요. 이게 뭐냐면 한번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 현기증이 확 생기면서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런 적 한 번쯤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나요? 나이가 좀 있거나 여리여리한 분들에게 좀 더 흔하게 있는 증상입니다. 가끔 넘어져서 다칠 수가 있어요. 이게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립성 저혈압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유발 요인이 바로 탈수예요. 그런데 이뇨제는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특히 수술 초기에는 복용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지방흡입 후에 붓기 빼는데 좋은 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너무 뻔한 얘기지만 자주 움직이기입니다. 오래 움직이기 아닙니다. 세게 움직이기 아닙니다. 그냥 자주 움직이는 겁니다. 붓기를 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순환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붓기가 상당히 오래 가죠. 그런데 근육이 움직이면서 체액을 쭉쭉 짜줘야 되는데 근육이 가만히 있으면 물이 고여 있듯이 붓기가 잘 좋아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30분 앉아 있으면 5분 동안 움직이고, 또 30분 공부했다면 또 5분을 움직이는 식으로 자주자주 움직이는 것이 큰 도움을 줍니다. 팔도 움직이고 목도 움직이고 해서 경직된 근육을 한번 풀어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가벼운 운동을 하기입니다. 걷기도 당연히 좋고요. 제가 추천하는 운동은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종아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순환에서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종아리처럼 이렇게 아래에 있는 부위의 체액을 위로 중력의 방향을 거슬러서 순환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순환을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것이 역시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10번씩 해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는 수술 부위를 높이 두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 아시죠? 팔, 다리는 사실 붓기가 생기더라도 그렇게 심하지가 않은데요. 붓기가 가장 많이 생기고 오래가는 부위는 허벅지입니다. 따라서 허벅지 지방흡입했다면 누울 때 다리 밑에 베개를 둬서 다리를 적당히 위로 올려보세요.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 붓기가 좀 내려가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기입니다. 과일과 채소는 상처의 회복에 중요한 영양소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상처 치료나 붓기 완화에 당연히 도움을 줍니다. 일부 채소들은 이런 자연스러운 이뇨작용을 도와주기도 하는데요. 이뇨제처럼 억지로 이렇게 물을 빼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소변을 보게 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상처 회복에는 단백질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달걀과 같이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용량 종합 비타민제를 복용하는 거예요. 우리 수술하는 거는 몸에 상처가 나는 과정이랑 100% 동일한 과정입니다.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다수 필요합니다. 좋은 음식을 당연히 충분히 다양하게 섭취하면 좋은데, 현대인들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식사를 거르는 경우도 있고 좋은 음식들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 종합 비타민제가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붓기를 빨리 빼는 방법이라고 한 게 별게 없죠.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거 몇 가지만 기억해 두신다면 붓기를 좀 완화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